수고했어요. 알피노한테 간단히 얘기 들었어요. 설마 엘린 로아유 대장이 제국군 첩자였다니. 라우반 국장님과 그분한테는 새벽을 결성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야만족과 야만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열성적이었죠. 그때 보여준 밝은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그 미소야말로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러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야죠. 아시안 대책에 관해 당신한테 알려줄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를 테니 함께 들어주세요. 다 모인 것 같네요. 문브리다 씨,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이번에 내가 가져온 백성석 있지? 이건 에테르로 변한 아시엔의 영혼을 봉인하기 위한 물건이야. 이 도구가 막대한 에테르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건 야만신 시바와 싸울 때 증명됐어. 하지만 에테르를 담아둘 수 있는 건 아주 잠시뿐이야. 아시엔을 봉인하더라도 오래 버티긴 힘들 거라고 봐. 백성석이 가진 한계뿐만 아니라 아시엔이 가진 미지의 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가두는 데 성공한다 해도. 맞아. 그러니까 아시엔을 잡자마자 바로 소멸시켜야 해. 에테르로 변한 아시엔의 영혼. 그것을 없앨 방법은 이론상 단 하나. 순수한 에테르 검으로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엔이 지닌 영혼의 질량, 즉 에테르의 총량을 알아내지 못하면 검의 강도를 좌우하는 에테르 밀도를 정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과거에 아시엔을 상대한 적이 있는 당신뿐입니다. 마도성 프라이토리움 전투. 당신은 하이델린의 인도를 받아 빛의 무기로 별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에테르 검으로 아시엔 라하브레아를 물리쳤다고 했죠. 물론 아시엔 라하브레아는 어둠 크리스탈을 이용해 틈새로 달아났지만 적어도 그 순간은 당신이 아시엔을 쓰러뜨릴 만한 힘을 하이델린에게서 받은 셈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이델린의 인도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초월하는 힘처럼요. 그러나 아시엔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적어도 그때와 같은 규모의 에테르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아마도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이 백성석을 2개 준비해서 한쪽에 우리 에테르를 담아놓는 건 어때? 아까 말했잖아, 이다. 이 마법 도구는 에테르를 오래 못 담아도 무슨 수를 쓰든 그 자리에서 에테르를 만들어야 해. 다시 말해, 아시엔을 백성석에 가두자마자 빛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지. 정보가 더 필요해요. 나는 당분간 여기 남아서 백성석을 개량해 볼게. 위리 형제, 너 모래의 집이란 데서 지낸다며? 어차피 같이 해야 하니까 그냥 너도 이쪽으로 와.
저는 모래의 집 사무장이라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그것은 숙명과 지식이 교차하는 장소이므로 오래 자리를 비울 순 없습니다. 참 매정하시네. 아, 됐어. 그냥 내가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만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발데시온 위원회에 대해 샬레이안 본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사라진 발섬이 있던 곳에 조사선을 보낸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발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 더 마음에 걸리는 점이 섬 밖에 있던 연구원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발데시온 위원장과 함께 먼 옛날부터 전해지는 차원 붕괴란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어. 알테마급 마법 파동을 남기고 섬 하나를 통째로 지우는 건 아시엠 말고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이 절대신이라 부르는 존재가 가진 힘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내 친구가 깨어나면 뭐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제7재해가 일어난 직후 제국군 장군 가이우스가 이끄는 제14군단은 깔끔한 솜씨로 에오르제아 곳곳을 제압했다. 설마 엘린 로아유가 그 앞잡이였을 줄이야. 어쩌면 북부 다날란의 완충지를 유지 가능했던 것도 그 녀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엘린 로아유는 가이우스가 아니라 더 윗선과 접촉했던 정황이 있다. 제국, 본국 말이야. 갈레말 제국 초대 황제 솔조스 갈부스는 메테오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에오르제아를 초토화하려 한 적이 있어. 에오르제아에서 시작된 야만신 소환이 북주나 동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만신에 오염된 자들을 말살하려 한 거야. 하지만 재해 후에는 방침을 선회했지. 알테마 웨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야만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물론 그 기저에는 에오르지아를 식민지로 만들어 부를 착취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고 말일세. 가이우스에게 에오르제아 침공을 허락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도록 명령한 이유가 있었군. 에오르지아가 거세게 반발하여 야만신 소환을 남발하게 되면 에테르가 고갈되어 죽음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런 영토를 손에 넣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지요. 엘린 로아유가 캐낸 정보로 가이우스를 견제하며 양측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누구인가? 당시 제14군단에 명령할 권한을 가진 자는 병상에 있던 초대 황제를 제외하면 단 한 사람. 전군을 통솔하는 대장군이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제 2대 황제가 된 바리스 조스 갈부스다. 첩자를 심은 건 그놈이겠군. 엘린 로아유는
에오르제아의 정보를 제국에 넘기기만 한 게 아니라 제국에서 얻은 정보도 이용하고 있었다. 양쪽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껏 균형을 유지했던 거야. 전쟁이 길어지면 돈이 움직이지. 이만하면 이쪽 고용주가 누군지 알겠지. 이중 간첩이었단 말인가? 비람하게. 가이우스가 사망한 후에도 제14군단과 계속 접촉했다는 건 확실히 가이우스가 고용한 첩자는 아니었다는 뜻이지. 한 가지 의문이 남는군. 어째서 이슈가르드의 이단자에게 정보를 넘긴 거지? 야만신과 얽혀있는 이단자를 돕는 건 야만신을 없애려는 제국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번 일을 뒤에서 조종한 게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걸세. 이거 참 소중한 부하를 잃은 데다 그 신문으로 나를 지새워야 한다니 맥 빠지는군.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다. 배후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또 다른 모방꾼이 나타날 뿐이야. 알고 있다. 그녀와 가까웠던 자들은 이미 구속했어.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들어봐야겠지. 국장님, 그자들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았다.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잘 처리하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군요. 에오르지아를 위한 일이라지만 동료를 의심하는 건 역시 내키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죠. 난 결국 지난 몇 년 동안 놈들 손에 놀아놨던 건가? 엘린 로아유가 배신한 걸 떠올리면 분노가 치민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녀의 미숙함도 한몫했겠지. 하지만 위정자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그것도 백성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녀를 조종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듣고 있겠지? 공화부가 풀어놓은 쥐새끼야! 네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언젠가 네 놈들을 없애고 울다하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